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 사실은 제가 꼭 뵙고 싶었던 분을 이 노래를 계기로 해가지고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정풍송 작곡가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이름이죠. 노래를 소개하면 더 이상 설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사, 작곡한 노래. 조용필의 허공, 홍민의 석별, 웨딩드레스라는 노래는 69년에 작곡하신 건 한상일 씨죠. 예, 한상일. 예. 그 다음에 갈색 추억, 미워.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곡 생활을 하신 게 벌써 한 50년 넘었습니다. 그죠? 예, 5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모신 이유는 예. 가장 최근에 작곡하신 노래인데 예.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빗자루라는 노래입니다. 이 빗자루라는 노래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빗자루처럼 뭐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빗자루 노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동안 이 주옥과 같은 가요를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편곡도 하시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신 그 이야기도 또 하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할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 빗자루란 노래를 만드실 때가 이 조국 사태가 한참 진행 중고 지난 8월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만들기는 9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야말로 조국 사태라는 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이어서 또 여러 가지 행태로 그야말로, 보기 흉한 모습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뭘 안 쓰고는 도저히 배기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빗자루라는 노래가 저 혼자만의 작사, 작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때 우리 국민들이 분노와 또 우려 속에 하시는 말씀들, 또 그 마음들을 제가 이제 헤아려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작사, 작곡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사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잠깐요.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온 천하에 약속했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온 천하에 약속했지. 피땀을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가리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교리부동 윗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교리부동 윗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예, 아주 노래가 경쾌하던데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화가 나서 그런데 이 노래 작사할 때는 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는데 화가 나서 작사하는 수도 있습니까? 작사 작곡하는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비록 대중음악을 하지만은 대중음악이라고 그러면은 대중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때 필요한 노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노래를 만들면서도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때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 작품을 쓰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의 효시라면은 새야 파랑새야 녹두난 게 앉지 마라. 예. 그런 우리 민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의 건성을 비는 민중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번지 없는 주막이라든지 나그네 소름이라든지 그런 노래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달랬고요.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선야곡이라든지 정의에 잘 자라 예. 이런 노래, 그리고 군사 정권 때 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중음악에 보면은 그야말로 명곡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래들은 보면은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노래들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역사와 살아온 대중음악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새 말로 하면 시대 정신을 담는 맞습니다. 노래가 명곡이고 그게 또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래 가고 38선의 봄이라든지 이런 노래도 그래서 시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머리를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빗자루 가사를 보니까 예.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 과정 온천에 약속했었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그죠? 취임사 때 네.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 거짓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에 그렇게 시작. 근데 조국 사태에 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지만 어떤 점이 특별히 분노한 겁니까? 여기 보면 위선의 쓰레기 더미, 궤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조국 사태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내일을 생각해서는 정말로 다행한 일이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그 좌파들의 거짓말, 그렇죠. 표리부동, 궤변 이런 게 아직 속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의 실체가 조국 사태로 해가지고 다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직 정의롭게만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참 그야말로 늘 큰 소리치는 정의당의 실체도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국 편을 들어버렸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다행이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 정풍성 이 선생님처럼 뭐 한국을 대표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작사 작곡가였었는데 아이, 과찬했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이런 울분에 해가지고 작곡한다는 게 사실은 또 연세도 지금 8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맨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예술하는 분이야 그렇게.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의 정직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 조국 같은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게 놔두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면은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비록 음악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일에 용감하게 나서야 된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말이죠. 녹음할 때 굉장히 말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제 2달만 있으면 80인데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은 훗날 우리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다. 후회하게 된다. 예. 그렇죠. 예. 그야말로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읽어보면은 아주 웃음도 나올 뿐만 아니라 통쾌하기도 하고, 예. 여기 또 조국, 영광,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힘도 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예. 다 감동적이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어떤 분은 또 그 왜 생각하기도 싫은 조국이를 자꾸 넣었느냐. 예. 이런 우리의 조국인데, 그게 예. 아닌데. 제가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은유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온 이 얘기입니다. 예. 알레고리라든지 메타포, 이 일종의 은유법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조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 자꾸 그 엉터리 조국을 예. 연상시키는 기법을 썼거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어떤 일에 흥분을 했다가도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좀 오랫동안 좀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이 기법을 썼거든요. 예. 아주 이 조국이란 말 계속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조국, 예. 우리의 조국. 그래, 자유민주주의 조국, 우리의 조국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나라를 이끄는 말인데,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엉터리 조국을 좀 기억하라. 그렇죠. 예. 아주 그러고 제가 또 한 가지 답답한 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벌써 잊어버리고 그 조국권으로 해가지고 표창장을 주고 상금을 주고 농공행상부터 하더라고요. 예.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신발끈을 그나마 예. 조국을 그렇게 퇴진시켰는데
그 국민들의 마음은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 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건 조국을 7번이나 넣는 걸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지금 판매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예. 확산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먼저 올렸는데, 예. 폭발적으로 하루에 뭐 10,000번, 20,000번씩 예. 올라가요. 벌써 22만 몇천 번 됐습니다. 조회수가. 예. 폭발적인데, 그걸 본 분들이 또 들은 분들이 참 속 시원하다. 예. 그리고 가슴 뭉클하다. 그러고 내용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그걸 유튜브만 올려가지고 없앨 게 아니고 그걸 음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음반입니다. 예. 이제 인치엘로라는 팀인데 예.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성악 공부를 한 예. 트리오입니다. 예. 파페라 제대로 전문을 배운 하는데, 사람들입니다. 예. 예. 아주 소리들이 뭐 좋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2, 3년 전에 저하고 같이 허공을 비롯해서 갈색 추억, 웨딩드레스, 뭐 석별, 옛 생각, 뭐 이런 노래들을 녹음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이제 급하게 예. 편집을 해가지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빗자루가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 삽니까? 요새 그거 레코드 가게 가면 가게 가서 살 수 있고요. 예. 아니면은 유통사에 전화를 해도 예.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실린 곡이 빗자루, 착한 보자, 수평선, 주인공, 그 다음에 가요 무대, 웨딩드레스, 옛생각, 허공, 갈색추,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은 누가 불렀죠? 그거는 이제 인첼로 팀에 이 캐리란 친구하고 예. 송윤주라는 예. 그 어린아이하고 예. 같이 부른 어린아이하고 같이 부른 예. 아주 청년들이 잘생겼네요. 예,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뿐 아니고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참 고마운 것이 사실은 악보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연습을 시킬 때 연습을 하면서 가사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사를 보면서 좀 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고 두말 안 하고 선생님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녹음을 바로 했습니다. 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예명으로 수염난 친구가 거기서 리더인데 테리라고 그러고요. 테리.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친구가 루이고 루이. 이 친구가 구노. 예. 자기들이 이태리 갔다 왔기 때문에 연애 생활하면서 예명을 그렇게 지은 인첼로는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 예.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는요. 이 친구들의 건강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참 제가 슬픈 마음이 드는 게 조국 일가의 그 모습들을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은 서초동에 그래 몰려가가 조국 수호라는 팻말을 들고 그렇게 외치고 한다는 정말 무슨 양심으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쓰고 붙였다니. 그러고 정경심 수호하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판사나 검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벌써 결판을 낸 건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지금까지 드러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조국 수호라는 팻말을 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거기에 몰려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자기들 자식들 보기에 후손들 보기에 훗날 영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걸 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사진 찍힌 분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그럼 우리가 조국스러운 사람이란 뜻인데 그게 그런데 지금 발매되고 나서 지금까지 반응 중에서 혹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분은 이제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참 정말 좋은 가사다, 좋은 노래다, 그리고 시원하다, 감동이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위에 또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 중에는
괜찮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내가 2달만 있으면 80이다. 뭐 내가 뭐 잡혀가서 혼나봐야 또 뭐. 잡혀갈 일이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사 보면요. 한 개도 나쁜 말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만들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그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건강한 이 나라를 물려주자. 그리고 표리부동한 자들, 위선자들, 궤변자들 싹싹 썰어버리자. 그거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뭐 시비 걸 수가 없죠. 근데 이 가사가 짧지만 여기에 뭐 불의에 대한 분노도 들어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도 들어있고 아주 복합적인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원래 시나 예. 가사가 이제 함축성 있게 예. 이렇게 이제 그 담아야 되니까 좀 머리는 좀 써야 되죠. 예. 그럼 이 가사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좋습니까? 저는 저 자신은 어느 쪽이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한번 뽑아보세요. 속 시원한 것 같으면 표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들 및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싹.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예. 예, 이게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아무쪼록 우리 조갑제 TV 시청하시는 분들 빗자루 많이 소개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호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하는 북한의 그 ICBM 이동식이냐 아니냐 이 얘기하고 국가안보실장인가요? 하는 이 얘기가 또 다르고 국정원장도 국정원장 다르고 그리고 군의 그 계통의 최고 책임자가 또 말 다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도 모릅시다. 모르죠. 몰라가지고 그 밑에 부하 보고 또 묻는데 그 부하까지도 모릅시다.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해실은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 임무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에 모으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그야말로 뭐 결판 나기 전에는 완전히 무죄 원칙이다 하는 말도 있지만은 반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그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을 또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민의 마음이 갈라질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조국을 수호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양쪽으로 나눠서 소리를 지를 텐데 그 벌써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둘로 쪼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한쪽에서 200만이다 300만이다 하고 얘기하는 말 다르고 한쪽에서 또 200만이다 300만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내용 다른데 그게 어떻게 국론 분열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쪽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들었을 때는 다른 쪽에서 하는 말도 분명히 듣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국론 분열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하면 분열이 생깁니다. 그럼요. 예, 진실이라는 것은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은 반드시 저건 거짓말이야 하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 보면 다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거든. 우리 정 선생님이 이런 작곡을 하게 된 것도 거짓말에 대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흔히 말해서 좌파들 뭐 또 자기들은 진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보수 우파는 친일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란 사람이 안고 이런 말을 자꾸 합시다. 친일파라고 상대방을 욕을 하고는 안고 그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이런 말을 합시다. 예. 그 상대방을 보고 흠을 잡고 욕을 할 때는 자신은 그런 욕을 안 먹을 짓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참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사실 이 집권 세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우리 정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작곡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 밑에 제가 댓글로 어떤 분들이 조국 하니까 자꾸 그 나쁜 조국을 생각하는데 그 조국을 나라나 뭐 대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길래 제가 그 조국을 쓴 이유를 쭉 쓰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이런 빗자루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주 근사한 말씀하셨는데 작곡하는 분으로서 이런 시대상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예술가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말씀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예. 침묵이라는 것은요. 음성적으로 동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을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적어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좀 다들 정직하고 좀 용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정풍종 선생님은 해병대 164기 출신으로 청룡부대 제1진 1965년? 65년에. 예, 65년에 파병되었으니까 진짜 제일 먼저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짜 기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고생했죠. 이때는 아직 작곡을 하시기 전이죠. 그때는 그 본격적으로 하기 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작곡을 했지만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때 어느 기지에 주도를 했습니까? 청룡부대 그 본부에 있었는데 예. 처음에 칸난베이 거기 이제 상륙을 칸난이죠. 칸난. 예. 그 이제 그 상륙을 했는데 더운 데 가가지고 처음에 물도 안 좋고 너무나 덥고 거기다가 그 수풀이 워낙 우거지니까 나무 뿌리들이 서로가 굉장히 엉켜 있었어요. 그 호흡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고생한 생각밖에 안 납니다.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그죠? 수당도 좀 나오죠? 월 한 2, 30만 원 받으시고. 한 1년, 그때 1년 근무하셨습니까? 예. 1년 1개월. 1년 1개월 교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생했다니까 조금 죄송스러워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뿐 아니고 우리 파월 장병들도 고생을 했지만은 6.25 전쟁 때 북한군의 그 침략을 받고 우리 국군들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그리고 독일에 광고로 가신 분들 또 시체를 닦으러 간 간호사들 또 열사에 그 중동에 가가지고 참 달러를 벌었던 분들 이런 분들 덕택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그 고생이라든지 공로를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인정하기도 싫은 것 같아요.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참 제가 가끔 정말 속상합니다. 월남전에 인원 파병된 인원이 30만입니다. 30만이고 그렇죠. 전사자가 한 5,000명, 부상자가 한 12,000~13,000명 됩니다. 제가 그때 월남에 있을 때 밤 사이에 대포 소리, 총 소리 뭐 이렇게 굉장히 나고 난 다음에 새벽같이 이렇게 중대본부에 뛰어가면요. 우리 전우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친 분들도 있고 더구나 이제 다쳤는데 그 진흙 속에서
피하고 진흥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예. 이 참 신음하고 있는 분들 예. 참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가난했고 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제발 다시는 우리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 6.25 전쟁 같은 그런 비참한 비극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월남에 우리가 파병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한미동맹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한 거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월남에 파병돼 가지고 거기 건설공사 이런 걸 한국 회사들이 따면서 거기서 외화 수입을 많이 올려 가지고 이게 60년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고, 플러스 거기 진출한 건설 회사들이 70년대에는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월남에서 흘린 피가 5,000명,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5,000명이지만 이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 일원이니까 아주 자랑스럽겠습니다. 작곡가로서도 자랑스럽지만은 참전용사로서. 그때, 맹호들은 간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맹호들은 간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나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예. 자유통일 위해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아니, 힘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사실은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힘이 있는데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힘을 단결을 하면은 뭐 북한 핵 문제 이게 뭐 문제겠습니까? 언제든지 통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지가 없어서. 그때는 전선에서는 작곡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악상이 떠오를 텐데. 제가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발표한 작품 중에는요. 월남 거기서 밤에 보초를 서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서면서 거기 저 달밤에 보면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그렇죠. 월남의 달은 밝죠. 근데 오선지를 꺼내 놓으면은 보였습니다. 보일 정도. 그때 생각이 나면은 문득문득 그렸거든요. 그게 돌아와가지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체험적으로 요새 돌아가는 세상 보면 화가 나게 되셨습니다. 전선에서 살아 돌아오셨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연합국의 그 승리로 그야말로 광복을 찾았고, 일본이 만약에 그런 과욕을 안 부렸더라면은 그 태평양 전쟁이 안 벌어졌을 거고, 그랬더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대한민국을 못 찾는 지경이 됐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일본이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패전을 했고, 덕택 우리가 광복을 얻어가지고, 광복 이후에 저 고향이 이제 밀양이거든요. 그때 해마다 보리고개 그리고 호열자 같은 이 전염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위생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어렵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쌓아와가지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이제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점점 더 발달시켜 나가고 더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돼가는 꼴 보면요. 정말 걱정스럽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 중에도 하나뿐인 우리 조국 오직 영광뿐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랬는데 다시는 치욕스런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뿐이란 말이 좋습니다. 이 조국이 생명처럼 하나뿐이니까 이걸 아껴야지. 그리고 우리 정풍종 선생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 시대가 격변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노래를 작곡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 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일부라고 하면은 허공이라는 거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새야 파랑새야부터 이제 그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쭉 말씀드린 거는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거고
제가 그 허공을 만들게 된 거는 1979년 11.6이 있고 난 다음에 서울의 봄 뭐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한참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정부와 국민 간에 정치인과 국민 간에 그 민주화에 대한 일정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거든요. 예. 곧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어떻게 선거를 치러가 어떻게 한다. 이러다가 느닷없이 12.12, 5.17 이런 신군부에 군부가 의한 등장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예. 다시 군사 독재 정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저 자신도 사실은 1978년도 그 12.6 있기 한 1년 전에 예. 제가 그 서대문 전매청자리 그 수사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모 사건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루돼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며칠간 고생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급조치 시대인데 그때가 맞습니다. 긴급조치 9.5 9.5 시대. 예. 일체의 정부 비판과 개헌 요구는 불법이다 이래 된 거예요. 예. 헌법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 하면 안 하겠죠. 돼요. 예. 75년에 발표될 예. 겁니다. 원란 패망 직후.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누구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참 그야말로 고대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서울의 봄이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고대하고 있었는데 목전까지 다가왔던 그 민주화가 신군부에서 다시 군사 독재 정권을 떨어지면서 너무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민주화가 모두 허공에 묻히는 걸 보면서 허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대를 안 하고 민주라고 예. 처음에는 민주라고 했습니다. 했답니까? 예. 감독하시네요. 예. 그리고 설레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이렇게 이제 가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직원들이 공윤윤리위원회라는 데 파견돼 가지고 그렇죠. 다른 심의원들하고 검열을 다 했습니다. 예. 영화나 음악이나 시나 소설이나 다 검열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했다가는 뭐 심의가 안 나올 건 뻔하고 또 끌려가서 또 그렇죠. 고생할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대. 대신 그대.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예. 민주를 그대 하나만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 전체적인 가사 내용이 뭐 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의 너구리 같은 아주 잘 됐네요. 예,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제가 이 작품 생활을 하면서 참 자주 느끼는 건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보다는 그렇죠. 은유가 훨씬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빗자루에도 그런 이제 은유로서 조국 우리의 조국 이걸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가 해가지고 심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반짝 히트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까지 30몇 년간, 34년간 이렇게 장수한 노래가 안 됐을 겁니다. 예. 너무 경향적인 노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 시나 소설이나 영화 이런 데는 그야말로 은유라는 그 비법이 참 큰 힘을 갖는다. 지금은 그대를 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대는 뭐 여러 사람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런데 이 노래는 제일 아끼는 편입니까? 제가 그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거 하고 다르죠. 또 대중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대중들은 뭐 물론 가장 히트한 허공이나 미워나 갈색 추억 또 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이런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1969년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만드는 그 한상일 씨가 노래한 웨딩드레스. 그하고 홍민 씨가 노래한 석별. 그다음에 조영남이 노래한 옛생각. 그런 가곡 스타일로. 그렇죠. 가곡 제가 스타일이죠. 김동진 교수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김동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예. 그대로 제가 이제 써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최진희하고 윤수일하고 노래한 찻잔의 이별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 그걸 또 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허공보다는 석별이 더 좋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석별은 홍민이란 분 말고 여러 사람이 여러 부르는데, 수백 명이 예,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분 노래가 강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노래를 A라는 가수가 불러가지고 처음에 발표해가지고 히트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쭉 뭐 여러 사람이 불러도 그 오리지널 가수의 어떤 그 이미지는 지워지지 못 않죠. 이깁니다. 아, 그거 참 이상하대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강한 노래를 들으면서 익혔던 그 모든 이미지가 아, 굉장히 강하게 박히는 거죠. 사람들 예. 머릿속에 거의 이 선입관으로 들어가 버리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A라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는 히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가수가 가수 노래를 불러가지고 불렀는데 히트를 했대요. 예, 뒤늦게 히트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멜로디나 가사 자체가 A라는 가수보다가 B라는 가수한테 더 어울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웨이도 보면은 이 프랑크 시나트라 예. 부르고 그다음에 뭐 안 부르는 가수도 없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이웨이 예. 포랑카도 부르고 그랬죠. 예. 그래도 결국은 다 예. 돌아가는데 근데 이 판매량으로 보면 제일 많이 팔린 노래가 허공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뭐 모든 것이 이렇게 100% 드러나는 때가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허공보다가 미워가 음반 판매는 더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워는 일본에서 사실은 더 히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A급 가수 16명이 리메이크 할 정도로 크게 일본에서 히트했거든요. 그래서 네, 레코드 판매량은 어느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시대의 요구를 작곡가가 받아들여야 좋은 노래가 나온다는 말씀이 참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흔히 대중가요 작사 작곡하는 분이 뭐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노래를 쫙 펴보면은 다 시대상이 반영돼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그렇죠. 보면은 그 당시에 민중들의, 그렇죠. 대중들의 소원을, 다 소망을, 받아들인 겁니다. 정신을 다 가사에 담았습니다.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38선에 보면은 최갑석 씨. 예, 최갑석 씨. 박춘석 작곡. 박충석 선생님의 예. 작곡이었죠. 그 가요 무대에 나와서 김동근 아나운서가 돌아가시면은 묘비명에 어느 노래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딱 38선의 보물을 예. 하면서 그걸 38선은 보이는데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38선을 보면서 난 이 구절 꽃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이 구절이 좋습니다.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 똑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적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많이 받거든요. 이제 좀 연세가 든 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가사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있고 좋은 가사가 참 많았는데 요사이는 왜 그 말도 안 되는 가사가 많고 그러냐고. 좀 저질스러운 가사. 예,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참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하는 건데, 제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는 못 하겠고, 여하튼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기가 쓴 작품이 훗날 예를 들어서 히트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작품을 써라. 저는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어휘력이 좀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휘력이. 예. 그래서 굳이 한자를 안 쓰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 그렇고 그런데요.
제가 노래말 지을 때 가사에 한자에서 온 말을 가능하다면은 안 쓰려고 애를 갱겼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한자에서 온 말을 써야 뭐 어휘력이 높아진다든지 문장력이 좋아진다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이 예. 노래에는 그런데 예컨대 예.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나원 이 전부 한자 용어인데 예. 요새 이런 가사는 예. 안 예. 만들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사를 만들 때 가능한 대로 순수한 우리말을 가능한 대로 쓰자. 예. 그리고 그렇죠. 한자에서 온 말은 가능하다면은 꼭 할 수 없으면은 허공이라는 말은 안 쓸 수 없지만은 그렇죠. 가능하다면은 우리말에서 순수하게 찾자. 네, 이런 생각을 이 갖고 허공은 한자 말이면서도 그 의감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 함축적으로 있고, 예. 쓸 수 있죠. 발음상 참 예. 좋은 말인데 이 한자는 사람 생각하도록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이 노래는 사람 감성을 건드리니까 예. 역시 한국어가 토속어가 좋죠. 예. 예, 맞습니다.